자, 3단원 적분의 두 번째 중단원 정적분의 활용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고요. 보통 이제 넓이 구하는 문제는 내가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그려서 해결하는 걸 추천을 했고, 뭐 쉬운 문제라든지 아주 익숙해진 학생들은 그림 없이도 해결을 편하게 해도 됩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제 금방 그릴 수 있죠. 이 그림은 꼭지점이 0,-1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포물선이 나오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이 이 부분이에요. 곡선과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이 이 부분이고, 여기를 이제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두 점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하면 되죠. y에다 0을 대입하면 x제곱은 1이 나와서 x가 뿔마 1,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을 정적분을 해주면 문제가 풀리는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죠? 네,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지고, 정적분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적분 계산 해주면 1에서 0, 마이너스 1까지.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건 사실 뭐 기함수, 함수 쓰면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넣으면은 3분의 1, 그냥 3분의 1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가 됩니다. 답은 3분의 3입니다. 1번의 답은 3분의 4가 나옵니다. 1번 알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림 풀어서 이제 그림 그려서 범위 알아내고 이 부분 절대값 벗기는 방법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하면 되고요. 자,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두 곡선으로. 여기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1번 문제랑 좀 비교를 해보면 X축,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에서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서는 이제 X축과의 교점을 꼭 구해야 되고요. 중요한 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꼭 구해야 되는 게 두 곡선의 교점 꼭 구해야 됩니다. 두 곡선의 교점. 여기 위에서는 X축과의 교점 이렇게 구했고, 여기서 이제 두 곡선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두 곡선의 교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림을 확실하게 좀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과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가 같다고 놓으면 이제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주식을 연립한 거니까. 둘 다 y죠. 네. 두 개가 같을 때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 교점. 넘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은 0이고요. 맞죠? 네.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돼서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즉 교점이 1하고 2라는 소리예요. 두 곡선과의 교점이 1하고 2라는 소리고, 1하고 2일 때 각각 좌표도 구해도 되고 마구해도 되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1,3 나와요. 여기다 대입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고, 2 대입하면은 2 나옵니다. 2,2. 2 대입하면 2,2가 나와요. 그래서 1,3과 2,2를 이렇게 지나고요.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검은색 네모칸 친 거 아래로 볼록이죠. 그리고 이거 빠르게 추계 방정식 구하면 2가 추계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꼭지점이 2,3인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분홍색으로 분홍색 박스 친 거는 얘는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고 뭐 추계 방정식까지 여러분이 빠르게 구해도 좋아요. 추계 방정식 구하면 얘는 축이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뭐 이제 축이 2분의 5가 되겠죠. 이건 축이 되는 거는 여기 2분의 5나 4분의 5니까 이런 식으로 축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위로 볼록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내가 추계 방정식까지 빠르게 구한 겁니다. 추계 방정식까지 빠르게 구한 거고, 이렇게 되니까
주요 방정식이 4분의 5가, 얘가 4분의 5가 나오는 건데,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고, 그림 그리기 편하려고 내가 좀 구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지금 범위가 1에서 2까지고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줘야 되죠. 분홍색 함수에서 검은색 함수 빼주면 됩니다. 분홍색 함수에서 검은색 함수를 뺀 식을 정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할 때는 범위 구한 다음에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둘 중에 뭐가 위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그림 그렸을 때 분홍색 네모칸 친 함수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위로 볼록이니까 더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가운데에 뭐 2분의 3 같은 거 대입을 해보면 분홍색 함수가 더 함수값이 크게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림으로 해도 되고. 정적분을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하면 이거 계산 먼저 하고 정적분 해야죠.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 dx가 되고요. 정적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까지 정적분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9 x 제곱 마이너스 6x 1에서 2까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8 빼기 12 빼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빼기 6입니다. 마지막 계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4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나오네요. 이 부분의 넓이 2분의 1입니다. 답은 2분의 1. 자, 1번의 답 3분의 4, 2번의 답 2분의 1. 1번 문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2번 문제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1번 문제에서는 X축과의 교점을 먼저 구해서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두 번째 문제 두 곡선 둘러싸인 부분은 두 곡선의 교점 구해서, 두 곡선의 교점 여기서 구했죠. 구해서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우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굉장히 더러워졌으니까 다 지우고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가 5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속도가 VT일 때, 3번 문제죠. 속도와 거리 문제입니다. 자, VT가 속도입니다. 속도 알려줬고요. T3에서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 자, 점 P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 뭐 책에 나와 있는 식으로는 이제 처음 위치 5인점이죠.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0부터 4까지 t-2를 정적분해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부정적분 해도 된다 그랬죠. 부정적분, 지금 속도를 부정적분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 t 더하기 c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c를 구하는 방법이 출발점이 5이다. x0이 5이다. t가 0일 때 위치가 5이다. 따라서 xt는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에 대한 식이에요. 우리가 속도에 대한 식이 있으면 위치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위치에 대한 식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4에서의 위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4를 대입하면 16, 8 빼기 8 더하기 5가 되는 거예요. 답은 5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 풀어도 이 책에서 보통 알려준 식이 이거죠.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거 풀어도 똑같이 5가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내가 푼 방법은 아예 속도식으로 아예 위치식을 구한 겁니다. 속도식에서 위치식을 구하는 방법은 부정적분하면 되고, C값을 구하는 방법은 처음 위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위치 말고 다른 걸 단서로 줬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일 때, 자, 수직선 마찬가지로 속도식 나왔고요. T가 1에서 6까지의 위치 변화량, 이거는 쉬운 문제네요. 1에서 6까지 위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씌우는 거고, 위치 변화량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1에서 6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dt 계산할게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1에서 6까지 6 대입하면 6의 세제곱인데 6의 세제곱 계산할 필요 없이 3 하나 약분시키면 72 36 곱하기 2 72 빼기 66에 36 이것도 72가 나오네요. 빼기 1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얘가 3분의 6, 3분의 5가 됩니다. 답은 3분의 5. 위치 변화량 3분의 5입니다. 3번의 답은 5번, 4번의 답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이제 기본 문제로 넘어왔고요. 곡선 y는 2x 세제곱과 x축 및 두 직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7일 때 양수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림으로 먼저 좀 얘도 해결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x 세제곱을 일단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되고 2x 세제곱은 좀 빠르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x 세제곱의 2배 한 거니까 그냥 x 세제곱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좀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이게 2x 세제곱이고 자, x축 및 두 직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있겠죠. x는 마이너스 2와 그리고 x는 a 근데 a가 양수예요. 지금 a가 양수니까 a 여기 있다고 합시다. a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x축과 둘러싸였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7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넓이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을 적분해주면은 우리가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 음수 쪽에 있으니까 0부터 a까지는 그냥 2x 세제곱을 적분을 해주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개를 더한 게 2분의 17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림을 없이도 이 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바로 이끌어내도 되는데 그림 이 식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확실히 좋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정적분하면 2분의 1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의 4제곱 0에서 1까지 계산하면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그래서 그냥 플러스 8이고요. 더하기 얘는 2분의 1 a 4제곱 이게 2분의 17이다. 그러면 2분의 1 a 4제곱은 여기서 이제 8을 넘긴 겁니다. 2분의 1이 나오고요. a 4제곱은 1이 나와서 a는 1이 됩니다. 여러분 a는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안되고 1이 되는 거예요. a 4제곱이 1이다. a 4제곱이 1이면 a는 풀마 1인데 양수 a니까 a는 1이 됩니다. 5번 문제 알겠죠? 그림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내면 쉽게 풀리는 문제. 6번으로 넘어가고 5번은 지금 자, 곡선 마찬가지로 넓이 문제인데 이번에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는 더 편할 수가 있죠. 자, 곡선이 나와 있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30 색칠까지 되어 있네요. 2분의 3분의 30 상수 a 값 구하시오. 자, a에 보면 0에서 5. 자, 굉장히 문제가 풀기가 쉬워요. 0에서 5까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 5까지가 아니죠. 미안해요.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교점을. 지금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곡선이거나 곡선과 직선이거나 똑같아요. 교점을 구해라. 교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가 ax와 같아진다. 같아질 때 교점을 구하면 x값을 구하면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x제곱 더하기 a 빼기 5x가 되고요. 얘는 x로 묶으면 x 더하기 a 빼기 5가 되죠. 이렇게 중간으로 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려면 넘기면 이게 0이니까 0이 되려면 x가 0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5 빼기 a여야 됩니다. 5 빼기 a. 여기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인데 5 빼기 a라고 쓸 수가 있죠. 0은 여기고요. 0은 여기고 5 빼기 a가 여기가 됩니다. 5 빼기. 교점의 좌표, 나머지 하나의 좌표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0부터 5-a까지 정적분을 하면 된다. 5-a까지 뭘 정적분을 해라? 위의 곡선에서 아래 거 뺀 거. 위의 함수에서 아래 거 뺀 거. 위의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고 밑에 함수는 ax니까 빼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정적분 한 게 3분의 32이다. 이걸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적분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0에서 5-a까지.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요. 계산이 원래 이렇게 복잡한가? 마이너스 3분의 1 5-a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5 5-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5-a의 제곱 빼기 0 대입하면 다 0 나옵니다. 빼기 0은 나중에 가면 안 써도 되는 거냐. 이거는 5-a의 제곱으로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5-a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5-a의 제곱으로 다 묶어버립시다. 이걸 없애고 다 묶어버리면
그냥 계산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묶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5-a 남고요. 더하기 2분의 5 남고요. 빼기 2분의 1 a가 나왔어요. 계산해 볼게요. 5-a의 제곱은, 제곱은이 아니고, 묶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5, 빼기 2분의 1 a가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a 제곱해서 묶여 있고요. 얘 계산해주면 6분의 15 마이너스 6분의 1 a가 돼요. 6분의 15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15가 아니고 6분의 5 미안합니다. 6분의 5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6분의 5 빼기 마이너스 6분의 1.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여기서 이제 6분의 1을 빼주면 5-a 제곱 곱하기 5-a가 돼서 6분의 1 5-a의 세제곱이 되네요. 이거는 위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더 먼저 계산했으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가 3분의 32라는 겁니다. 3분의 30. 자,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5-a의 세제곱은 6 곱하면 64가 나옵니다. 64. 5-6 곱하면 64. 따라서 5-a가 세제곱해서 64 나오는 게 뭐냐? 4죠, 4. 4를 세제곱하면 6-a가 나옵니다.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넘기면 1이 되네. a의 값은 1이다. a는 0에서 5 사이죠? a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1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했는데, 일단 교점 구하는 거. 교점은 이렇게 여기서 구해줬고요. 정적분할 때 이제 이 부분에서 5-a의 제곱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 더 빼냈는데, 여기서 먼저 좀 조작을 해주면 좀 더 쉽게 계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계산 잘 해주셔야 됩니다. 6번 문제의 답은 1입니다. a는 1. 자, 7번으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6번은 지웁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앞에서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 자, 7번. 자, 함수 x제곱이네요. 역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함수 fx는 x제곱입니다. x제곱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 역함수 문제가 지금 나왔는데, 역함수 문제가 대단원 에도 있고 수학익힘 책에도 하나씩 다 있거든요. 역함수 문제는 그림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y는 x제곱이에요. 이게 y는 x제곱이고, 이거의 역함수. 자, 이거의 역함수는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은, y는 x 대칭시키면 돼요. y는 x 대칭, 이렇게. y는 x 대칭을 시키면 이게 역함수 gx가 되고요. gx가 되고, 얘는 원래 함수 fx죠. 그랬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여러분이 gx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gx를 구해보면 우리가 루트 x가 나오거든요. 루트 x. 그럼 루트 x는 적분을 못해요. 루트 x 우리 적분할 줄 하는 거 안 배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못한다고요. 루트 x 적분하는 거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특히 역함수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적분을 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그림 그려서 y는 x 그래프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칭성. 그래서 내가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를 아예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반반. 대칭이니까. 데칼코마니 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교점은 1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점은 1,1이에요. x제곱이랑 y는 x 교점 구하면 됩니다. y는 x제곱이랑 y는 x 교점 구하면 1,1입니다. 교점이 1,1. 그래서 얘는 0에서 1까지 그냥 x에서 fx를 뺀 것을, 파란색 부분의 넓이에요. 이게 파란색 부분의 넓이고, 얘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와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0에서 1까지. 자, 1 대입하면 2 앞에 있고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나옵니다. 0 대입하면 0이고요. 계산하면 6분의 2, 3분의 1 나옵니다. 색칠한 도형의 넓이는 3분의 1입니다. 7번의 답은 3분의 1. 역함수 문제
그래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 그림에서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멈춰놓고 필기 하신 다음에 지우고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이 다행히 또 있네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선 y는 2x로 나누어진 부분 중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1분의 s2를 구하시오.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s1 구해볼게요. s1은 이 교점 먼저 구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두 곡선, 여기서는 하나가 직선이긴 한데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면 되고, 또 여기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곡선의 혹은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서 풀면 되겠죠. 얘와 EX를 갖다 놓고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 연립을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다 넘긴 겁니다. 2x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교점이 x는 0 또는 x는 2가 나옵니다. 즉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2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빨간색 S1을 구하려면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위에서 아래 한 수 빼야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에서 2x를 빼야 됩니다. 얘를 적분을 하면 S1이 나오고, S2는 이제 S2는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야 되죠. 0에서 3까지. 그러면은 S2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S2는 따로따로 적분을 해야 되네요. 따로따로. S2는 지금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이 왼쪽 부분 볼게요. S2는 두 개로 나눠서 이 빨간색 삼각형 부분하고 이 검정색 이 부분이 따로따로 보여요. 먼저 0에서 2까지는 사실상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넓이 구해도 되는데, 지금 적분의 의미로 봐주시면은 지금 이 직선, EX,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과 X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면 되니까 0에서 2까지는 EX를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를 적분을 해도 돼요. 적분을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2와 3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죠. 곡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그래서 이 부분 각각 계산을 해보면, 먼저 위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부터 2까지. 그래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12 빼기 4가 나와요. 그래서 8이니까 이게 계산하면 8이니까 3분의 8이 나옵니다. S1의 넓이는 3분의 8이 나옵니다. S2의 넓이 구해볼까요? S2의 넓이는 x제곱 0에서 2까지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 따로따로 나눠서 가는 거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2에서 3까지. 앞에 거에 2 대입하면 4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 더하기 뒤에 거에 3 대입하면 27, 9 마이너스 18 더하기 27 빼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12가 돼서 이 부분은 4 더하기 9 빼기 3분의 12가 3분의 20. 그래서 3분의 13이니까 3분의 39 빼기 3분의 20이 돼서 3분의 19가 나옵니다. S2의 넓이는 3분의 19. 그래서 답에서 구하라고 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S1분의 S2는 3분의 8분의 3분의 19. 번분수죠? 그러면 8분의 19가 나옵니다.
답은 8분의 19고요. 지금 S1은 구하기가 쉬웠어요. S1은 교점만 구해서 0부터 2까지 위에서 아래 거 뺀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에서 2x를 빼서 우리가 넓이를 구했고요. S2 구할 때 조금 어렵게 구했는데 좀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구한 방법은 여기가 2니까 0부터 2까지는 x축과 2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2x를 정적분을 했고요. 2부터 3까지는 x축과 바로 이 함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를 정적분을 해서 두 개 더했더니 넓이가 3분의 19가 나왔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S2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알아두세요. 이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S1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이게 좀 더 계산이 편할 수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전체 넓이 2x제곱 더하기 6x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빼기 S1을 해주면 S2의 넓이가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똑같이 3분의 19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파란색으로 쓴 거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두 군데로 나눠서 두 개를 정적분을 한 거고, 두 번째 지금 내가 방금 소개해준 방법은 전체를 구한 다음에, 전체 구하기가 더 쉽죠 사실.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를 정적분을 한 다음에 앞에서 구한 S1 부분만 빼면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은색 부분으로 푼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이게 좀 더 계산은 편할 것 같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곡선 y는 x 세제곱과 이 곡선 위의 점 1,1에서 접하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림으로 얘도 살펴보면은 x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x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1,1에서 1,1 이쯤이라고 합시다. 1,1에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도형을 구하라는 얘기고, 결국에 우리가 접선을 구한 다음에 접선과 y는 x 세제곱과의 교점 구해야 돼요. 하나는 사실 알고 있죠. 이 부분 구해야 돼요. 이 부분 구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접선을 구하는데 미분이 쓰이죠. 이거 미분하면 y''은 3x 제곱인데 위의 점 1,1이니까 1,1 대입하면, 그러니까 x에 1 대입하면 1,1이 아니고 x에 1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이 나와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입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1은 3 곱하기 x 빼기 1, 1,1이니까 계산하면 y는 3x-2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 y는 3x-2. 그럼 이거 구했고 이제 두 개 교점 구하면 됩니다. 교점 구하는 방법은 같다고 놓고 이제 연립해 주는 거죠. 연립해서 풀어주면 하나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점을 3x 플러스 2입니다. 1인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 1인 거. 그래서 1 대입해보면 0 나오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1, x제곱 플러스 x-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인수분해 해주면은 x-1, x 플러스 2 해서 x-1의 제곱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여기가 1, 하나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적분을 할 건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 되니까 x 세제곱에서 접선을 빼주면 됩니다. x 세제곱에서 접선을 빼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빼기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이니까 4 빼기 6 더하기 6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지막 계산 결과 이렇게 쓸게요. 계산해주면 앞에 거는 4분의 6 4분의 3 없어지고 플러스 6 4분의 27이 나오네요. 4분의 27 이게 답입니다. 4분의 27. 자, 지금 계속 풀이가 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좀 쓰고 있는데 먼저
그림으로 내가 어떤 형태인지 좀 봤는데 접선 구하는 게 검정색 글씨로 쓴 부분입니다. 이게 접선 구하는 거. 미분해서 우리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점 구한 게 이 부분. 교점 구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적분한 게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좀 편해요. 그림을 좀 그리는 게 파악하기가 좀 더 편하고. 자, 9번 문제 이제 싹 지우고 10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필요한 사람은 필기하시고 다 지우겠습니다.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앞에서. 자, 다음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식이 나와 있고요. 2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에서 4까지 VT의 절대값을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 되는 문제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범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림 그려서 확인하면 좋아요. 그림 그려서 얘를 이제 fx라고 하면은 fx는 마이너스 t로 묶으면 t-3이 나오기 때문에 0하고 3 위로 볼로 이런 함수가 나오고, 얘를 2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부터 4까지 절대값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에서 3까지는 그냥 정적분을 하고 더하기 3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하면 된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그래서 이거 정적분하면 되는 문제고, 정적분을 해보면 2분의 3t제곱 빼기 3분의 1t 세제곱 2에서 3까지 더하기 3분의 1t 세제곱 빼기 2분의 3t제곱 3에서 4까지가 됩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한데 계산해보면 2분의 3의 세제곱 27 빼기 9 빼기 2분의 4 곱하면 6 빼기 3분의 8 더하기 4 대입하면 3분의 64 빼기 24 그쵸? 더하기 아니고 빼기죠. 빼기 3 대입하면 9 빼기 2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 계산하면은 2분의 9 나오고요. 얘 계산해도 이 부분까지 계산하면 2분의 9가 나와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 계산하면은 3분의 18 마이너스 3분의 10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와서 계산을 마치면 얘랑 얘랑 더하면 9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8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3이 나옵니다. 움직인 거리는 3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줘서 정적분을 하면 되고, 여기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벗길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 판단하면 좀 더 편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자, 낙하대에서 뛰어내려 수직 방향으로 낙하하다가 어느 지점에부터 속도를 줄이면서 지면을 안전하게 착지하는 놀이기구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초까지는 속도가 빠르다가 아마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12초 후에 이제 착지를 하는 거예요. 낙하대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고, 낙하대의 높이 구하는 방법은 0부터 12까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낙하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계속 낙하만 하는 거거든요. 낙하하다 다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얘는 위치 변화량을 구해도 되고 움직인 거리를 구해도 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0부터 12까지 위치 변화량 구하면 되겠네요. 뭐 움직인 거리도 똑같게 나오긴 하는데, 낙하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낙하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12초 동안 뛰어내리는데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12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12초 동안 위치 변화량. 얘는 구하는 방법이 0에서 2까지는 10t를 정적분을 하면 되고요. 2에서 12까지는 함수가 바뀌죠. 2에서 12까지 속도가 바뀝니다. 24-2t를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t제곱 0에서 2까지 더하기 24t 빼기 t제곱 2에서 12까지. 앞에다 2 대입하면 20 더하기 12 대입하면 12 곱하기 12 144 288 빼기 144
빼기 2 대입하면 48 빼기 4. 20 더하기 144 빼기 44. 그래서 120이 나옵니다. 답은 120m. 낙하대의 높이는 120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초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12초 동안에 위치 변화량 구하면 그냥 높이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12초 안에 위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되고요. 문제 11번은 답은 120m.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마찬가지로 하시고, 자, 그 다음은 도전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도전 문제 12번. 자, 12번 문항 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제 12번.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고요. SH, 넓이를 SH라고 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SH를 먼저 구해보면, 지금 곡선 3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3x 플러스 1. 그러면 2 플러스 h랑 2 마이너스 h랑 2 플러스 h 사이 넓이는 그냥 정적분을 해주면 돼요. 2 마이너스 h부터 2 플러스 h까지. 얘를 정적분을 해주면 이게 바로 sh다. 이게 바로 sh의 값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얘를 직접 정적분을 하기보다는 극한값 h가 특히 0으로 갈 때 분모에도 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생각을 할게요. fx를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하고, 라지 fx를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이제 리미트, sh가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렇게 되면은, sh는 위에서 썼듯이 2-h부터 2 플러스 h까지 3x제곱 플러스 1을 정적분을 한 건데, 얘는 이제 부정적분을 해서 라지 fx죠. 라지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2 플러스 h를 대입한 것 값에서 2-h를 대입한 값을 빼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 0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sh,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저걸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sh를 대입을 해주면 h분의 f 2 플러스 h 빼기 f 2-h가 돼서, 이거 뭔가 미분계수의 정의랑 비슷해졌다. 그림이 미분계수의 정의랑 비슷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칸이 좀 모자르니까 여기 좀 갈게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까지 올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얘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얘 계산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빼기 f2 마이너스 f2 플러스 2-h 플러스 f2 f2를 더하고 빼줘서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의 꼴에 맞게끔 식을 변형해주는 문제죠. 이 문제는 옛날에 미분계수에서 많이 했던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h분의 f2-h 빼기 f2가 되고요. 마이너스 묶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빼기로 바뀌고,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보내면 이렇게 밑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플러스 되고 밑으로 가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같아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 f'2 더하기 f'2가 돼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죠. h 같고 마이너스 h 같고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2가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이 f'2는 2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이 f'2는 2f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13이죠. 2 곱하기 13 해서 26이 나옵니다. 답이 26입니다. 이 문제는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 먼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sh는 우리가 넓이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스몰 fx를 이렇게 뒀을 때 이제 sh를 이렇게 라지 f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 식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라지 FE를 더하고 빼준 다음에 조작을 해줘서, 옛날에 미분계수 정의에서 많이 쓰던 조작이죠. 조작해줘서 우리가 F'2, 라지 F'2는 F'랑 같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에서 2를 곱해주면 답이 26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멈춰놓고 정리를 좀 필요하면 하세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필요한 사람들 정리 좀 하고 지우고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 대 B가 1대 2래요. 그러니까 B가 A의 넓이의 2배라는 소리고요. 이때 상수 P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여러분이 A랑 B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점을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이 점을 알면은 이 점을 뭐 A라고 하면은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분을 하고 A부터 또 여기 구해서 B까지는 이거 정적분을 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P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뭐 근해 공식을 쓰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P에 대한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P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봐야 되는데 얘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Y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2X로 묶인 다음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 바꿔주면 꼭지점을 구할 수 있죠. 이 꼭지점을 구할 때 이 꼭지점이 P와 상관없이 정해져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지점이 P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꼭지점의 X좌표가 P와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즉 축의 방정식이 P와 상관없이 정해져요.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X는 1인 거는 P와 상관이 없이 정해지는 겁니다. P가 바뀌면 이제 Y좌표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P와 상관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함수는 이제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2차 함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지금 파란색 부분하고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지금 이 부분의 절반이었단 말이야. 이 부분의 절반이었죠. 이 부분을 S2라고 하고 이 부분을 S1이라고 하면은 S1은 2분의 1 S2였는데 이걸 절반을 한 게 이 부분이라고 또.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S3라고 하면은 S1과 S3는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S1, S2, S3 안 써도 됩니다. S1하고 S3가 같아지는 겁니다. S1하고 S3. 따라서 이 문제는 여기서 0에서 1까지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p를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로 나오는데 두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게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이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식으로 넘어오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여기로 넘어와서 풀어줘야 됩니다. 축의 방정식 구하고요.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가 같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가 같다. 따라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가 같아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0이 된다. 넓이가 같으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 정적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px 0에서 1까지.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p 0 대입하면 0이죠. 이게 0이다. 따라서 p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p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p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얘는 p와 상관없이 축의 방정식이 정해진다는 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칭인 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고요. 점 P는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했고요. 속도는 이렇게 된답니다. 점 Q는 좌표가 K인 점에서 출발해요. 속도가 1이랍니다. 동시에 출발한 후 두 번 만나도록 정수 K를 구하시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어려운 문제죠. 도전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어렵고, 먼저
속도가 각각 나와 있는데 위치를 좀 알아볼게요. C각 T에서의 위치 PQ, 점 PQ에 위치를 각각 XP, T, XQ, T라고 합시다. 그럼 먼저 XPT를 구하는 방법은 P의 위치죠. P의 위치는 P의 속도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P의 속도를 적분을 하고 P의 속도 적분 그냥 바로 할게요. 적분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C가 나오는데 부정적분이니까 C가 나오고 이 C는 뭘로 정하면 되냐? 처음 위치가 7이다. 처음 위치가 7인 걸로 이렇게 정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XQT는 Q의 속도를 적분을 하면 돼요. Q의 속도는 1이죠. 적분하면 T 플러스 상수 C가 나오는데 상수 C 마찬가지로 뭘로 구하냐? 좌표가 K인 점에서 출발했다. T 플러스 K가 되는 거겠죠. K인 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T에 0 대입했을 때 K가 나와야 되니까 C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각각 구했고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이 두 위치가 같아지는 경우가 두 번이 돼야 됩니다. 두 번. 출발한 후에,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 얘네가 두 근을 가져야 됩니다.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넘어갑니다. 얘가 두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7은 K가 된다. K는 빼고 넘겼어요. 우리 예전에 방정식 활용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얘를 FT라고 두면 얘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극값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극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증간표까지. 예전에 배웠던 것도 활용하는 문제예요. 마이너스 1, 1. 자, 이때 미분값이 0이 되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뭐 세고창의 계수가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원래는 대입해서 여러분이 알아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그림을 그릴 때 0보다 작은 부분은 사실상 안 그려도 돼요. T가 0보다 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T가 0일 때는 7입니다. T가 0일 때는 7이고요. 7에서 출발을 해서 0일 때는 이제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1일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구하는 게 중요해요. F1을 구해야 돼요. F1은 5가 나옵니다. 여기가 5라는 게 중요해서 1일 때 5를 지납니다. 1일 때 5를 지나고 극소니까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왼쪽에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왼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9가 나오나요? 그래서 9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부분 점선 부분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0보다 클 때. 이 부분이 K와 Y는 K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K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5에 있으면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점에서 만나려면 5보다 커야 되고 7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7이 되면은 여러분 만나는 점이 처음 점인데 처음에 만나는 건 의미가 없고 출발한 후에 두 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K의 범위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7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7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속도와 거리 문제인데 속도와 거리 문제에서 속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구해준 다음에 위치 구할 때는 우리가 처음 위치 이용해서 C값을 구하면서 위치식을 제대로 구해줄 수가 있고 이 위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만난다 그랬으니까. 두 번 만난다. 그럼 위치가 같아진다. 위치가 같아지는 게 두 번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방정식 활용해서 얘를 극값해서 그린 다음에 y는 k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정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게 아니고 여기 속하는 정수 k가 6이죠. 답은 6입니다. 범위 구하라 그러면 5에서 7까지가 맞아요. 근데 만족하는 정수 k니까 5에서 7 사이에 있는 정수 6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필기 하시고 중단원 학습점검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